네, 안녕하세요. 체스입니다. 오늘 체크해드릴 종목은 톱텍이라는 종목입니다. 일단은 차트를 먼저 설명하기 전에 해당 기업에 대해 먼저 좀 간단히 설명을 하자면 톱텍 같은 경우는 OLED 사업, 나노 관련 사업, 태양광 관련 산업 이런 것들을 영위하는 회사고요. 코로나 시장에 발맞춰서 마스크 사업에 뛰어들면서 마스크 관련주로서 큰 시세를 보여준 종목입니다. 자회사로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레몬이라는 종목도 있죠. 레몬 같은 경우는 나노 섬유 그리고 혈장 분리막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서 마스크 관련주 또 혈장 치료제 관련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톱텍이 움직이면 레몬도 같이 움직이고 레몬이 움직이면 톱텍도 움직이는 그런 양상을 많이 보여줬었는데 최근에 마스크 관련주들이 눌리면서 톱텍도 당연히 눌렸습니다. 마스크 관련주들에 대해서 전망에 대해서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그런 거 있죠. 뉴스 보면은 지금 마스크 재고가 엄청 늘어났다. 또 마스크 사업을 시작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늘어났다. 그렇기 때문에 마스크 관련주들은 전망이 안 좋다. 뭐 이런 의견들도 있고요. 그런데 톱텍이나 뭐 KM 이렇게 좀 굵직굵직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미 우리나라 조달청하고도 계약을 하고 수주를 많이 따내서 거래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뭐 조그만한 마스크 기업들 몇 개 생겨났다고 해서 사실 좀 이미 자리를 잡고 있는 마스크 관련주들 대기업들이 뭐 크게 영향을 받을까 싶기는 합니다. 게다가 지금 뭐 우리나라야 뭐 좀 코로나가 좀 어느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나은 편이긴 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신규 확진자 계속 늘어나고 있고 사망률 최고에 유럽 같은 경우도 확진자 급증하면서 경기 봉쇄를 하고 있죠. 톱텍의 마스크는 미국 FDA 승인도 받았기 때문에 미국 수출길, 유럽 수출길도 일단 다 열렸습니다. 최근 국내에서도 마스크 해외 수출을 허용해준 상황이고요. 또한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서 바이든 대통령으로 뭐 바뀔 가능성이 높다. 아직 확실한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알려져 있죠. 바이든 후보 같은 경우는 마스크의 중요성을 계속 말을 해왔고 코로나 애초에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할 때 많이 말을 했던 게 미국이 창피하게도 전 세계 1위 확진자, 전 세계 1위 사망자다. 이거는 정부가 대응을 잘못해서이기 때문이다. 마스크는 꼭 써야 한다. 뭐 이런 입장을 고수했기 때문에 트럼프 정권에서 바이든 정권으로 바뀔 경우 마스크에 대한 수요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당연히 높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마스크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이번 코로나 시장에서 꾸준한 실적을 내와서 그 실적을 바탕으로 다른 사업에 재투자할 가능성도 있겠죠. 톱텍 같은 경우는 애초에 마스크를 만드는 회사라기보다는 OLED 사업을 주요 매출 그리고 성장하고 있는 회사기 때문에 마스크에 관련된 수입으로 이쪽 공장 재설비라든지 뭐 공장이 재투자한다든지 다른 사업 분야를 확장시킬 만한 여력도 있는 회사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기업 설명만 하면 뭐 좋아 보여요. 근데 뭐 그거 말고 우리는 차트로 보죠. 장기적인 관점에선 괜찮지만 뭐 지금 시장에서 뭐 이 종목에 몰빵해 놓고 기다린다? 이런 건 좀 아니니까 차트를 보고 손절할 땐 손절하고 아래에서 다시 잡던가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 게 좋겠죠. 자, 이제 차트를 한번 볼게요. 차트를 볼 땐 제가 항상 많이 말씀드린 게 뒤에 거래량, 뒷거래량이 얼만큼 터졌는지, 그리고 떨어졌을 때 거래량이 어떤지 이런 것들도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다행히도 톱텍 같은 경우는 고점에서 장대 음봉이 나왔을 때 거래량이 터지면서 낙폭을 키웠던 적은 없어요. 오히려 상승할 때 꽉 찬 양봉 거래량들은 몇 개 뒤에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고점에서 장대 음봉이 터진 건 아니기 때문에 장대 거래량이 터진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상당히 나쁘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충분히 조정이 온 것 같고요. 마스크 관련주들이 전체적으로 눌리면서 이 친구도 톱텍도 눌린 것 같습니다. 차트를 먼저 보게 되면 최근에 톱텍 같은 경우는 일정 저점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어요. 어떤 종목 같은 경우는 이동평균선이 지지선이나 저항선으로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톱텍 같은 경우는 이평선보다는 그냥 자기가 만들어 놓은 자리가 있어요. 지금 보시면 자, 이날 요날
4월 7일 날 터졌던 거래량이 역대급일 겁니다. 자, 상승할 때 나왔던 가장 큰 거래량이 4월 7일 날 터졌죠. 자, 그렇다는 소리는 이날의 거래량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면서 이날 시초가, 저가, 고가를 중요하게 체크해야 된다라는 의미예요. 자, 그 가격대가 어느 정도 선이냐면 한 요 정도 선이 되겠죠. 전날도 거래량 실리면서 갔으니까 그 가격대는 14,500원에서 뭐 15,000원에서 14,000원 정도 사이. 요 정도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지금 톱텍이 계속 바닥을 다지고 있는 구간도 그 자리예요. 14,000원, 14,300원, 뭐 이 수준 내서 지금 저점은 계속 다지면서 고점은 내리고 있죠. 제가 이런 종류의 차트 패턴을 보통 삼각수렴형 차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이평선이 중요한 종목 같았으면은 241선인 이 파란색을 이탈하지 않고 여기서 추세를 바꿨겠죠. 하지만 이 뒷거래량 터졌던 4월 7일날, 4월 6일날 이때 저점 구간인 14,000원 부근을 14,500원 정도 부근을 바닥으로 잡고 있는 모양새죠. 일정한 저점을 유지하면서 고점은 꾸준히 내린다. 제가 많이 교육해드렸던 삼각 패턴 형태의 차트입니다. 이런 식으로 저점을 유지하면서 고점을 내렸어요. 자, 삼각수렴형 차트에서 제가 매매 타점을 잡을 때는 윗상단을 뚫을 때 들어가던가 아래에서 잡던가. 아래에서 잡게 된다면 여기서 잡으면 여기서는 이 상단 부분, 추세선 상단 부분에서 일부 물량을 매도하고 또 뚫으면 남은 물량 갖고 먹는 거고 빠지면 다시 사고, 어떻게 보면 이게 제가 많이 말하는 집 내는 종목이라고 하죠. 사고 팔고 계속 반복하는 종목군들. 지금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오늘 기점으로 해서 이 상단을 뚫었어요. 차트 패턴으로 봤을 때도 지금 매매하기에 괜찮은 가격대가 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물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이평선인 241선 위에 안착했다. 이게 중요한 종목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 삼각수렴형 차트에서 저항 구간인 61선 여기만 뚫어주게 되면 위로 한 번 더 큰 시세가 나올 수도 있는 종목이라고 보여져요. 자, 종목이 가기 위해서는 그냥 차트만 좋다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뭐 이슈만 있다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단지 뉴스만 뜨게 되면은 그냥 이렇게 윗꼬리 달고 갭 뜨고 빠지는 경우가 더 많아요. 왜냐면 뉴스 보고 들어오는 매수세는 한정적이니까요. 하지만 차트가 만들어지고 뉴스가 터지게 되면 뉴스 보고 들어오는 사람 매수세, 차트 보고 들어오는 매수세, 양매수세가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상승 추세가 꾸준히 이어질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단순히 이슈만 보고 투자할 게 아니라 이슈와 차트를 같이 보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 시장 같은 경우 톱텍을 매매한다라고 한다면 지금 자리도 나쁘진 않긴 하지만 현 시장 상황 자체가 되게 평이한 시장이 아니잖아요. 만약에 지금 시장이 평이한 시장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뭐 한 번에 과비중 들어가서 해볼 만한 자리긴 하겠지만 아무리 개별 종목의 차트가 다 만들어졌다라고 해도 시장에 뭔가 대형 악재라던가 이슈가 터지게 되면 시장 지수가 빠지게 될 거고요. 그로 인해서 관련주들 뿐만 아니라 그냥 모든 종목들이 시장 지수 따라서 떨어지게 되죠. 그런 것도 염두를 해야 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톱텍을 접근할 때는 현 시점에서부터 14,500원까지, 지금 16,000원이죠. 그러면 이 사익 구간에서 분할로 잡는 게 가장 안정적일 겁니다. 16,000원부터 한 14,500원까지 내려갈수록 비중을 좀 늘리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게 맞고요. 현 시장 특성상 한 종목당 비중은 뭐 20%에서 30%까지 가져가기엔 살짝 부담되기 때문에 최대 비중을 10%로 맞춘다라는 생각으로 잡고, 현 구간에는 어떻게 보면은 뭐 보초병 수준만 들어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세 번 끊어서 산다라고 한다면 3%, 3%, 4% 이런 식으로 아래로 갈수록 비중을 좀 더 높게 해서 잡는 식으로 해서 평단가는 최대한 14,500원에서 600원 사이로 맞추는 거를 목표로 잡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톱텍 같은 경우는 이 자리를
만약에 14,000원까지 이탈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480일선과 볼린저 밴드 하단 여기를 만나러 내려갈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14,000원을 이탈했을 때는 일단은 본인이 보유하고 있던 10% 내지 10몇 프로의 비중 중에 절반 정도는 손절을 하고 아랫 구간에서 복수전을 한다, 다시 들어간다 라는 생각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진입 시점이나 매수 그 적당한 평균 단가까지는 말씀을 드렸는데 목표가 같은 경우는 사실 시장 상황에 따라서 사고 팔고 하는 게 더 좋은 시장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일단은 큰 틀로 잡아드리자면 한 18,000원 정도를 목표가로 설정을 하시면 되고요. 그 사이 구간에서 빠질 것 같다. 시장 상황에 따라서 일부는 팔고 아래서 다시 잡고 이렇게 대응하시는 게 가장 좋은 전략일 거예요. 제가 지금 목표가를 18,000원 이 정도 수준으로 잡아드린 건 어디까지나 현 시장 기준, 시장이 평범할 때의 기준을 가지고 설명을 한 겁니다. 따라서 목표가는 시장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라는 거. 영상에서 거기까지 사실 제가 계속 다룰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제 방에 계신 분들, 뭐 가족방이나 체험방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시장 상황에 맞춰서 미리 매도 시점이 온다라고 한다면 분할 매도 하시라고 방에서 신호를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실 건 한 번에 현 구간에서 과비중을 들어갈 게 아니라 14,500원 내지 14,000원 정도까지 평균 단가는 14,700원에서 800원 정도 수준으로 맞추겠다라는 생각으로 분할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조금 샀는데 위로 올라가 버려요. 그러면은 배 아프죠. 내가 이거 원래 500만 원 살라고 했는데 나 150만 원밖에 못 샀는데. 그럼 150만 원 가지고 먹으시면 돼요. 그래도 수익은 수익이니까요. 한 번에 많이 사면 당연히 수익금도 커지기 때문에 기분은 좋겠죠. 근데 지금 시장은 그렇게 욕심부리면 한 번에 다 뱉을 수도 있는 시장입니다. 그거 인지하시면서 톱택 매매하시면 될 것 같고요. 주봉 같은 경우도 아래 지지선 촘촘한 종목이니까 14,000원 이탈했을 때는 꼭 반드시 절반 정도 손절하고 아래 구간 지지선에서 다시 복수전한다. 손절이 아니에요. 왜냐면 아래에서 나는 복수전을 한다, 더 싸게 산다라는 생각으로 비중을 조금 줄인다 이런 생각으로 하시면 손절이 크게 부담되지도 않으실 거고요. 애초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평단가를 조절하게 되면 뭐 손절 시 그렇게 손실률도 크지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에서 항상 무조건 올라간다, 100% 올라간다는 없어요. 올라갈 확률이 높냐, 적냐 이거죠. 그런 식으로 대응하시면 톱텍 같은 경우도 좋은 결과물이 나올 종목이라고 보여지네요. 어, 뭐 그렇습니다. 실시간 방송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월요일, 수요일, 일요일 날 할 거고요. 시간대는 보통 8시에서 9시 정도 사이에 진행할 예정이니까 실시간 방송에서는 제가 장중에 있었던 이슈들이나 시황 그리고 종목 분석 같은 것도 해드리니까 보시면 분명히 도움 되실 겁니다. 다들 오늘 하루도 본업에서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